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지은이 제임스 생커입니다.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입니다. 제임스 생커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이야기는 16장 여행과 레저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여행과 레저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여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정부 규제로 인해서 향후 수년간 관광산업과 관광지역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정부 규제로 향후 수년간 관광산업과 관광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행 및 레저 산업은 코로나 이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내내 이어지고 그 위에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얼마나 빨리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나 카지노에 가거나 올란도로 놀러가서 테마파크를 방문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향후 1, 2년 후의 여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여행과 레저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될지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행 수단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여행의 목적지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행 지역과 관광산업이 입은 피해. 올해와 내년까지 코로나19가 미친 부정적 유형과 여파는 당연 라스베가스, 올란드, 뉴올리언스와 같은 주요 관광 도시들에서 가장 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뉴욕시, 오스틴, 휴스턴, 샌디에고, 애쉬빌과 같이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대규모 회의가 개최되는 지역들은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손실은 관광산업의 인력과 기업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산업에도 2차적인 영향을 가하고 심지어 3차적인 파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과 컨퍼런스 유치 감소는 생각보다 파장이 커서 관광 지역과 밀접한 주요 주택시장에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경제 위험은 1차적으로 관광객의 밀집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한 탓이지만은 경제적 여파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향후 수년간 관광산업과 관광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제 홈캉스의 여파. 관광 밀집 도시에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험이 중기적으로 관광에 미칠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고 불확실하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상외로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령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 비록 강제지만은 홈캉스,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뜻한다. 홈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강제 자가격리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향후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휴가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즐기는 쪽으로 선호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담이나 가설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이들의 선호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경험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일종의 홈캉스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캉스라는 말이 사용된 지는 20여 년이 채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역시 홈캉스를 해봤고 생각보다 즐거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강제 격리를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아 다시는 집에만 갇혀
되지는 않으리라는 마음을 먹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든 새로운 경험은 여행과 휴가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중기적으로 향후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그 경험이 어땠든지 사람들의 평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전망과 무관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볼 때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휴가를 계획할 때 축제, 테마파크, 사람들로 붐비는 리조트, 카니발, 박람회, 콘서트, 대규모 행사 등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올여름이나 올해 휴가를 떠난다면 좀 더 거리가 있더라도 보다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러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어떤 여행을 하려는지가 아닙니다. 인구 수준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인구 면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장은 코로나19의 두려움,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규범, 재정적 우려 등이 더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다음은 여행과 내재에 일어날 확실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과 내재에 일어날 확실한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은 여행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바꿔 놓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시기 다양한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도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동 제한령, 여행 금지 조치, 자가격리 명령 등이 쏟아져 나오고 여행지마다 불확실성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제한 조치가 다음 달에는 뉴욕에서, 그 다음 달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다음 달에는 마이애미나 시카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홍콩의 경험이 더해지면 산발적인 여행 제한 조치나 코로나19 위험증에 대한 정책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더욱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과 레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학교 폐쇄와 외출 금지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하여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행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과 레저에서도 한두 가지 변화는 확실해 보입니다. 먼저 여행과 레저는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빠져나가는 지출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인즉 여행과 레저에 들어가는 개인 또는 기업의 돈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악화로 현금 유동성이 약해지면 기업의 출장 부서는 자금 사용에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위험이 사라지면서 컨퍼런스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직접적인 투자 수익률 없이는 컨퍼런스에 돈 쓰는 일을 망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특히 여행 업계는 암울한 전망이 예상됩니다. 설령 여행, 관광, 내지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일자리를 되찾는다 하더라도 항공사와 같은 여행회사들은 여행객이 다시 늘어날 후에도 이윤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항공사들이 가장 이익을 내는 곳은 비즈니스석과 1등석의 승객들이나 이륙 직전 탑승하는 비즈니스 출장 승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여행객이 감소하면 항공사 수익률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컨퍼런스 산업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투숙객이 감소하면서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적어도 향후 한 해, 두 해 동안은 여행과 레저 같은 항목에는 필수 지출 항목이 아닌 이유로 돈 쓰기를 망설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대개
국제선의 비즈니스석은 수익성이 아주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장거리 노선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이 개인의 자산 가치 역시 크게 떨어뜨린 것처럼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로 비즈니스석의 수요 역시 떨어뜨릴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국제선이 회복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선 이용의 리스크입니다. 국제선 이용의 리스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제선 사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진들과 최근 나눈 대화에서 어느 시점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안전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여행을 가려는데 언젠가 가장 안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바라면은 2주의 여행을 6주가 아닌 2주에 걸쳐 다녀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에 도착해서 2주간 자가 격리를 거치고 2주간 여행 후 귀국했을 때 다시금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면 2주간의 여행은 6주짜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까딱하면 한 달이 넘어가고 심지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업무 특정상 해외로 직접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해외여행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보다도 국제선 여행 금지 조치가 훨씬 빠르게 취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크루즈선 이용의 리스크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크루즈선 이용의 리스크. 크루즈선은 앞으로 상당한 금융 및 비즈니스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위험성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출발한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문제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유람선은 그 확산 과정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루즈는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의 여행 수단입니다. 수많은 목적지를 거쳐가고 그 안에서는 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루즈를 운행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그 고가의 가치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크루즈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람선 승객들은 문자 그대로 다닥다닥 붙은 숙소에서 묵습니다. 밀접한 공간 탓에 팬데믹 형태의 감염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전망하건대 올해, 내년 그리고 잠정적으로 수년간 크루즈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비단 줄어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구 전체를 통틀어 총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에 코로나19가 미치는 또 한 가지 커다란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험으로 일부 사람들은 비즈니스 출장 자체를 피하고자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행이 강제적으로 축소되면서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앞으로 여행하지 않아도 되는 커리어, 직업, 삶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우가 그랬는데 커리어와 일상 자체가 거의 이동과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업무를 보는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업무 방식을 조정하면서 이동과 여행 빈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면 전체적인 여행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고수익의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전체적으로 항공편 이용을 줄이면 총 비행거리가 감소할 것이고 수익성 있는 기업 마일리지의 수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늘어날 것이고 이처럼 면대면의 회의 방식, 원격 컨퍼런스와 원격 회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근 시간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통근 시간이 줄면서 지출하는 기름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시간 절약은 훨씬 더 큽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행기 티켓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가장 큰 비용은 왕복으로 여행하는 시간과 출장길의 스트레스입니다. 이 글을 보고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비즈니스 출장은 여행이나 관광하러 가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이 해외 출장을 단순히 출퇴근길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해주자면 출퇴근길은 하나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다. 여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다.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할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정리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행 및 내재에 대한 수요가 현격히 감소하는 일이 아마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기업의 사업 지출의 감소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코로나19의 공포와 혼재될 때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행기가 개인 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여행을 떠나는데 망설이지 않는 소수의 부류를 제외하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항공편 수요의 감소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행에 대한 달라진 인식의 변화는 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도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로 역마살이 낀 유랑자처럼 어디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속 아파트에 갇혀 답답해하며 어디든 밖으로 기어나가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막상 여행을 하려고 해도 목적지로 갈 충분한 항공편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해외여행을 떠나기보다는 짧은 기간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것으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자동차를 끌고서라도 어디든 갈 곳은 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ESG와 지속 가능성의 미래입니다. ESG와 지속 가능성의 미래. 활동가,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한다. 활동가,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한다. 활동가,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목표가 있고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가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목표가 있고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것을 ESG라고 합니다. ESG, Environment, E, Social, S, Governance, G의 약자로 기업이 직원과 고객,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비재무적인 틀로 따지는 평가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활동가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 전략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 살펴본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는 중국의 배출가스, 특히 이산화질소였습니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규모 집단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고
중국의 제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중단과 함께 배출가스 생성도 멈추었습니다. 내부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활동가, 투자자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활동가 투자자들의 요구는 기록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018년 활동가 투자자들이 가장 활발히 목표로 내건 분야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성, 기타 환경 이슈, 정치 활동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과 비중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기후나 다른 환경 결의안과 결이 같은 일종의 환경 운동이라 생각한다면 2018년 한 해 동안 활동가 투자가들이 결의한 39%가 환경 분야였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나는 이러한 결의안 자체를 두고 가치 판단을 내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2018년 제기된 활동가 투자자들의 다양한 목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시피 이들에게는 다양한 목표가 있고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활동가 투자자란 회사의 거대 주주로서 이사회 의결권을 확보하여서 회사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개인 혹은 집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활동가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받는 기업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전세적으로 거의 54%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내부를 보더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활동가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받는 기업 수는 2013년부터 50% 이상 달합니다. 금융의 미래를 보면 나는 활동가들의 증가와 요구 분야 확대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가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수 역시 많아질 것입니다. 경제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기업들이 종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얻지만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비용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 외에도 노동이나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내고 막대한 금융 이익을 얻고자 기회를 엿보는 행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외부 효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놀랄 일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업 경영에 따른 외부 효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전적으로 묻는 것은 일부 기업의 경우 수익 구조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에너지 분야 기업의 신용평가 기관은 지속 가능성의 목표가 채권 가격이나 가중평균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수익구조, 전반적인 평가, 신용등급, 주식 가격 등에도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압력 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압력 증가. 앞으로 기업들은 환경사회, 지배구조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취 가능한 목표를 보여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활동가 투자자들이 지배에 놓여 수익성과 주가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나면 활동가 투자자들이 제조업 생산 라인 폐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여행 감소로 배출 가수가 감소하는 것을 기회 삼아 이를 어젠다로 내세우고 변화를 촉구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의 특별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아래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컴퓨터 소비 시간 줄이기, 사무실의 에너지 소비 줄이기,
항공사를 통해 기업의 국내외 출장이 발생시키는 제트 연료 수요 및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일부 기업들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 경험이나 정책을 추진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활동가 투자자들은 이런 경험으로 탄소 배출 감량의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기업 운영 방식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터지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활동가 투자자들의 어젠다 개수는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가 어젠다의 최우선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존재했지만은 아직 수행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경우 잠재력이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여행과 레저의 미래, 여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 ESG와 지속가능성의 미래, 활동가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